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이것도 맹렬한 속도로 보수가 여러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경험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는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는 180도 다를 겁니다. 그 결과 역시 저는 기각된다고 봅니다. 왜 다른가? 자, 조선일보. 저는 아주 조선일보를 하면은 정말 이가 지금 뽀드득 깔리고 막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얼마 전에 이런 칼럼을 하나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보다 더 나쁘다.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을 탄핵의 와중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 그 뒤에 그 어떤 국민들에게 메시지도 안 주고 뭐 새몰이도 안 하고 굉장히 그 국회의 뜻을 존경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뒤에서 국민들을 막 이 탄핵에 대해서 부당함을 조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헌재 이 심판 여기에 직접 나서서 본인이 법리적인 다툼, 법리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걸 국민의 뜻이라고 국회의 뜻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서 국민과 맞서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의 칼럼의 논지였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한 그야말로 만행, 그야말로 혹세무민, 이게 아주 정점에 치달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희원이라고 아산대병원에 노인 이 전문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정희원이라는 교수한테 또 원고를 줘갖고 어떤 글을 받아내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느냐. 60이 넘은 사람이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은 허구한 날 막 경로를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낸다. 그리고 매일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성 치매가 돼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긋나는 잘못된 나라를 망치는 오판을 지도자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제가 정말 기가 차서 네. 그리고 이 정의연이란 교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겼어요. 왜 웃겼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술 마시고 뭐 주정을 부렸다, 주사를 부렸다, 실수를 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떠나더라도 여러분 윈스턴 처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죠. 그리고 영국 국민들을 절대 히틀러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 용감하고도 고독하고도 그러나 찬란한 결단을 내린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은 여러분이 뭐 나키스트 아워라든가 이런 영화에서도 보셨지만은 아침부터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위스키를 마셨어요. 영화에도 다 나오고 그거 다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위스키를 한 병 정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잘못된 판단한 적 있습니까? 영국을 위대한 영국으로 이끌었지 망국의 영국으로 이끌었습니까? 영국병이 들은 거는 다 말하자면 영국의 좌파들이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히틀러한테 홀가닥 속아 넘어간 챔벌런
챔벌레인한테 절대로 히틀러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외쳤지만 전쟁을 두려워하는 영국 국민들은 그때 처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고서 영국 국민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얼른 처칠을 호출을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간발의 차이가 있으면 영국은 아마 히틀러한테 짓밟혔을 겁니다. 그 영국을 구해내고 영국을 지킨 사람이 위대한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하루에 위스키 한 병씩 마셨고 시가를 물고 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렇게 마시지도 않거니와 윤석열 대통령이 밤새 열심히 일했고 뭐 그런 얘기만 들었지 뭐 술에 쩔어 산다 이런 얘기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활하고도 강교한 윤여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는 자기 불러가지고 샤샤샤샤샤 예스 예스 뭐 이러니까 이재명이는 너무나 기특하고 나를 알아주니까 이러면 정말 노욕 왜 저도 뭐 이미 노인입니다. 법적으로도 65세가 넘었으니까 정말 노인들의 문제점을 느끼게 해주는 그냥 노인들은 애하고 똑같이 조금만 이렇게 칭찬해주고 당겨주고 어린이 궁둥이 팡팡 때려주듯이 그렇게 아이고 어르신 이러면 홀가닥 넘어간다. 그게 바로 윤여준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 대통령 관저에서 장어를 30kg, 40kg인지 50kg를 들여갔다. 이거는 의례적인 거다. 무슨 이 비상계엄 파티를 했다. 아니, 이재명이가 처먹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이런 식으로 여러분 괴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 코끝으로나 지금 눈여겨봅니까? 그걸 가지고 막 괴담을 막 만들어대는 거는 이미 탄핵을 꼭 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좌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요, 윤 대통령이 수사,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아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나오라고 난리고 경찰도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좀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로 검찰에 수사를 넘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 일원화가 됐고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대처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쪽에 계속해서 나와라 소환 이러면서 언론에 블러핑을 많이 해대는데 윤 대통령 쪽에서 소환 조사의 명분을 이제 이 공수처로 입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19일에, 그러니까 19일이면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헌재에 이제 심리 재판을 한다는 거를 이 우편으로 또는 이제 인편으로 해갖고 이제 보내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그동안 검찰의 소환이라든가 이럴 때 또 수령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무답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이처럼 찌질하게 지연시키고 이럴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김홍일 대표 변호인단이 정해졌고 석동영 변호사 그 다음에 최명성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도 이제 함께했던 변호사 이래서 변호인단이 제대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변호인은 누구겠습니까? 스스로를 변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는 점. 이 점 역시 여러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준비를 했고 그 변수를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이런 거를 다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던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이번에 이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 갖고 또 안동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민 검사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에 탈북자로서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이라서 특채를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된 거죠.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국 국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탈북자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북한을 나온 순간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성이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계, 중국 화교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화교라는 거를 숨기고 탈북자라는 것만 가지고 서울시청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관련 업무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그런 탈북자의 굉장히 중요한 인적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민 검사가 이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성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유가려라고 이름도 그렇지만 역시 중국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말하자면 안동민 검사가 기소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했다. 그리고 유가려라는 여동생한테는 가혹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성 편에서 김용민 지금 국회의원이죠. 민주당의 김용민이가 변호인을 해가지고 안동민을 말하자면은 조작한 그렇게 해가지고 유성이라는 사람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도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유성이라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거를 숨기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된 거는 유죄지만 그 사람이 중국의 간첩 노릇을 했다는 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게 판결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탈북민인 거를 위장을 한 중국인 아닙니까? 이거는 밝혀진 거예요. 그럼 이건 유죄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내리고요. 그때가 이제 문재인 때였습니다. 그리고 안동민 검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모든 대한민국의 법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 나는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동민 검사가 이번에 내 손준성이랑 검사 탄핵하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동민에 대해서 이 유우성 사건에 대해서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김용민이가 그거를 끼워넣은 겁니다. 그 탄핵안을 넣은 게 김용민이에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간첩이 옆에도 간첩, 위에도 간첩, 아래도 간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원 간첩단이라든가 청주 간첩단 사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간첩으로 딱 이제 판명이 된 거죠. 근데 서울 간첩단 사건은 왜 없나? 없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방에 이 간첩들이 우글우글 하다는 거죠. 이게 모택동의 통일 전략, 그러니까 이 유니피케이션 프론트에 유나이티드 프론트에 나오는 통일 전술입니다. 이게 운동권 애들이 맨날 입에다 달고 다니는 게 통일 전술이에요. 이거는 뭐냐? 우리의 말하자면은 컴라드,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포섭을 해 가지고 우리 편을 만드는 게 이게 통일 전술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택동이 통일 전략 전술은 레닌이, 그런데 여기에 한 수를 더 뜬 게 모택동입니다. 모든 통일 전술은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시골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로 가야 된다. 이게 모택동의 통일 전술입니다. 왜? 지방은 아무래도 느슨하죠. 그리고 지방은 굉장히 이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꼬시고 이 우리 편을 만들어가지고 간첩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끈끈한 관계, 다 친척, 알고 보면 아이고 그래야 자네 왔구만 이렇게 하면서 얼굴 다 아는 사회, 그런 사회가 오히려 즉 이성적인 판단, 법적인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인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에 있는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갖고 간첩을 포섭하고 이래서 통일 전술을 이뤄야 된다. 이게 모택동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지방의 온갖 제주 이 창원 청주 이런 데서 간첩이 마구마구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야 쟤네들의 말하자면 통일 전술 이게 딱딱 들어맞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소름이 끼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을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죽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보지 않은, 우리가 못 봤던 많은 것을 받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 좌파와 민주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정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어떻게든지 재갈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진 대변인이 밝혔죠.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대신 녹화를 한 거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대표가 국회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는데 이거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듣고 느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 어제부터 헌법재판소 자유 게시판에다가 열심히 글 올리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허락하라.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는데 왜 국민이 눈을 막고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느냐. 여러분도 꼭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짜 가만히 있으면은 임기 그냥 얌전히 채우고 아유 그래 나도 모르겠다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괜히 쟤네들 이렇게 거슬리지 말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그냥 임기 채우고 굿바이 이제 영원히 안녕 이러면서 그냥 외국에 왔다리 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 그러면 윤석열이 아닌 거죠. 윤석열은 용기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몸 던져서 내가 탄핵이 되든 내가 구속이 되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저들의 악귀 같은 악마들, 악귀들한테 몰려서 내가 사형대에 정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절절한, 확실한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친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인, 한 개인, 자신의 생명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절대
사수해야 된다고.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도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금요일에, 제가 물론 암 환자이기도 하지만 그 금요일 그때 너무나 그 심장 발작 같은, 그래서 이제 이 심장 그 하트 어택으로 내가 죽겠구나 이러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이재명이 밑에서 목숨을 부지하면 뭐냐. 그러니까 저 죽을 거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제가 그 막 떼굴떼굴 막 심장을 부여잡고 막 가슴을, 알고 보니까 이제 위장하고 식도의 문제였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저는 저 이재명 같은 쓰레기, 악기, 네, 잡사범 이 밑에서 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세우고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21세기에 무슨 계엄이냐. 아니, 21세기 아니라 210세기에도 계엄하려면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북한 핵을 이고 있는 김정은이가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간첩이 득실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이 하는 거 보십시오. 간첩 북한뿐 아니라 중국 외국인들도 간첩죄로 이거는 다스리겠다. 이거 반대하는 나라 아닙니까? 저 민주당 것들 다 간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왜 간첩죄를 반대합니까? 지들이 간첩이니까 간첩죄를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세기의 계엄? 지금 비상계엄이 저는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사랑하고 법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저는 법치주의자의 정말 격조 있는 고상한 아름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몸을 던진 최후의 경고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법률 대리인이 굉장히 뜻깊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 이제 스카이데일리에 보도가 되더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받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카이데일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주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에 따르면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 이 사람이 문재인 때 국정원 차장했던 사람이죠. 완전히 저쪽이죠.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그러니까 수사의 기준, 지침인 거죠.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았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유병국 주임검사는, 이 검사죠. 요즘 검찰들, 이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검사들,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될 겁니다. 이 유병국 검사가 뭐라고 했느냐? 너무 한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정당이 제공한 가이드라인으로 수사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검찰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단이 항의를 하자 실토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다 덧붙였냐? 정당의 지침을 근거로 수사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박선원이가 준 가이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수사했다. 나 직권 남용했다. 이거를 여러분 자백을 한 거예요. 이 유병국 검사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요. 또 이 경호처에서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리는 협조 못한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조본에다가 승낙할 수 없다. 이래서 사유서를 정식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기사입니다. 경호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저 만난 분들도 그러셔요. 아유, 그 대통령 경호는 그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안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기사인 거죠. 서버 압수수색 협조 못한다. 경호처가 단호히 거절한 겁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의 압수수색 이거는 이제 이거를 갖고 가서 어떻게 얘네들이 국을 끓여 먹을지 뭐 튀길지 볶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의 서버를 사수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준영 시애틀에서 사시나 봅니다. 이춘영님께서 네, 또 성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최현두님께서 회원가입기간 네 16개월 정말 스윗드림 등급 제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헌재에서는 이제 생중계를 못한다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헌법재판소 이 자유 게시판에 또 대한민국 국민이어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의 글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된다. 생중계를 허락하라 이러면서 글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뭐 글을 올린다고 뭐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한 분 한 분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러분의 글 한 줄 헌재에 올리는 여러분의 절규 같은 글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야비하고도 교활한 공작. 와, 저는요, 그 104살이 된 김영석 교수를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주 묘하게 그거를 윤색을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글을 쓴 것 더 저는요, 아니, 김영석 교수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석 교수는 아마 그거를 보고서 자기가 한 말이 굉장히 왜곡됐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좀 더 대화를 했어야 된다. 아니, 그걸 가지고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이 104살이 된 노 교수를 이용해 먹는 조선일보의 이 야비함과 너절함에 저는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님도 참 잘 알고 있고 훌륭한 분이다. 마치 그 아버지를 배반한 아버지를 모욕을 하고 불효를 저지른 자식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가는 조선일보 기자의 이 냉혹함, 잔혹함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항의 전화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나님께서 저 지각 입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했을 때 내 충북 친중 좌파들의 내 대항 법치를 기대했었지 불안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김 여사님 힘내시기 기원합니다. 작가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한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뵙고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요 제대로 소식을 전하는 게 스카이데일리 파이낸스 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스카이데일리 구독 몇 달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예,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이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기각될 때까지 우리가 스카이 데일리 구독해 주자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스카이 데일리가 아주 이 발군의 수사력, 취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파이낸스 투데이도 여러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요, 오늘 민주당에서요, 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을 제끼고서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박지원이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마구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에 맞다 이래갖고 요즘 들어갖고는 우리 우파 쪽에서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진짜 카드뉴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가 옛날에 그랬죠.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그랬는데 그런 추미애가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내란 후속 선동이다. 이러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박범계. 예전에는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 역시 없다. 이렇게 말했던 뿜개가 지금은 뭐라고 하냐. 여당의 주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 심판을 회방하려는 것이다. 후임 재판관 임명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러면서 안 그러면은 자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 이러면서 겁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네,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해갖고 뭐 40역인가 뭐 이 자기네가 내세운 그 헌재 재판관 이게 완전히 사회주의 혁명 핵심 조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빨갱이를 헌재 재판관으로 하겠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백날 단독 인사청문회 뭐 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은영 뭐 또 누구 누구 이렇게 하고요. 정계선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뭐 조청하는 뭐 너희들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러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몰아붙이겠다 하는데 여기에 결국은 이거를 자기네들 논리를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단독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헌재 재판관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마은혁이 정계선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누구한테 갖고 가야 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덕수가 임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거 저는 절대로 거부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내일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망국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한덕수한테 겁박을 하면서 아 그래 한덕수 탄핵할 거야. 그럼 한덕수 총리가 아 좋아 탄핵해.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이거는 민심이 굉장히 이반될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민주당 저거 쟤네들 욕심 채우려고 저러는 거냐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함부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납니다. 대통령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직무가 중지되어 있는 거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내가 사인해줄게 갖고 와 뭐 이러면 모를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김재원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 크다.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민주당 쪽이나 그 지지자들 중에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김재원 전 의원이,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뻔한 일이다.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옥문이 열린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나요 보수가 뭐 이러면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응? 뭐 한동훈이 여러분 완전히 끝났고요. 그래서 보수 우파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옥 국가가 될 거다. 지옥 민국이 될 거다. 노예 민국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수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 대각선 연구소 오늘 하루하루를 불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대법원 판결로 사라졌어야 할 인물이 파기환송되고 위중교사에서 무죄가 뜨는 모습을 보며 저들이 여론에 밀려서 정치 판결을 할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아야죠. 만약 이번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일단 2표는 확정된 거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자, 2명, 그 다음에 조창한 이렇게 해서 뭐 3명이 된다 하더라도 4월 18일이 굉장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월 18일이면은 지금 문영매하고 그 이선미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7명이 되는 거죠. 3명을 거기다 덧붙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7명 가운데서 2명만 뭐 그 중에서 3명은 반드시 반대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4대 3이 되면은 기각됩니다. 5대 2만 돼도 기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4월 18일까지 전 민주당이 이 뭐 호락호락하게 끌려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전략,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론의 추임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들, 신문들, 이 미디어를 보면은 이 미디어도 이제 마이너가 된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직접 뉴스 보고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알아보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쟤네들이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릴 거 다 누렸던 언론이 이제 옛날처럼 호가호위를 못하니까 그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동아, 조중동 네 모든 방송 여러분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정보를 얼마든지 대한민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